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다가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로빈후드인데요. 그냥 주식 거래 앱이 아니라 이제 뭐 스페이스X나 오픈 AI 같은 이런 비상장 거대 기업 주식을 토큰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큰 움직임이죠. 그렇죠. 이거 보통 사람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장인데 당신 자료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암호화폐 시장, 특히 알트코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명확하게 로빈후드의 그 계획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RWA,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관련 기술들, 뭐 이더리움 L2나 오라클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해지고 알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신 자료들 속 핵심만 뽑아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로빈후드 계획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일단 EU 사용자 대상이고 특히 말씀하신 스페이스X, 오픈 AI 같은 비상장 기업 토큰이 핵심이던데요. 왜 이런 접근 어려운 자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단순히 상장 주식 넘어서 정말 접근이 제한됐던 그런 프리미엄 자산을 토큰화해서 뭐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로빈후드 CEO가 언급한 것처럼 금융불평등 해소라는 명분도 있고요. 아, 금융불평등 해소 의미가 있네요. 그럼 기술적으로는요, 어떻게 구현하는 거죠? 일단 초기에는 이더리움 L2인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자체 L2 블록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비트럼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요. 자체 L2요. 아비트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자체 L2 구축 움직임이 사실 좀 주목할 만한데요. 당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기관들이 그냥 기술을 빌려 쓰는 걸 넘어서 뭔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예를 들면 규제 준수 기능을 넣는다거나 하면서 기술에 대한 통제권이나 맞춤 설정을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기관들의 통제 욕구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자료에 보니까 뭐 수수료 없이 24시간 거래, 물론 초기엔 주 5일이지만요. 또 부분 소유권, 자체 수탁 기능 이런 게 있던데요? 네, 여러 장점이 있는데 제 생각엔 특히 그 부분 소유권이랑 자체 수탁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부분 소유권이랑 자체 수탁이요? 네, 예를 들어 스페이스X 주식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수탁은 사용자가 원하면 토큰을 자기 개인 지갑, 뭐 메타마스크 같은 데로 직접 옮겨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와, 내 지갑으로 직접요? 이건 기준 금융에선 생각하기 힘들었던 건데. 그렇죠. 엄청난 유연성이죠. 실제로 발표 후에 로빈후드 주가가 10% 넘게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거죠. 당신 자료들도 보면 투자자들이 바로 이 독점적인 비상장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에 정말 열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확실히 그냥 암호화폐 거래 지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평가를 받는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요. RWA,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이 큰 그림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건가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유동성하고 접근성. 유동성이랑 접근성이요? 네. 전통적으로는 팔고 싶어도 쉽게 팔기 어려웠던 자산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거요. 이런 비유동성 자산을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면 훨씬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중개인이 줄어드니까 거래 비용도 낮아지고 전 세계 누구나, 물론 규제 안에서지만 이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시장 규모 예측도 엄청나던데요. 당신 자료 보니까 뭐 2030년까지 수조 달러, 심지어 2033년에는 최대 18.9조 달러까지도. 네, 맞아요. 보수적인 예측도 10조 달러를 넘어서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전 세계 금시장 규모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미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진짜 거대 기관들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이상 뭐 실험 단계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18.9조 달러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시장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기술적인 기반이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L2 잠깐 나왔고 오라클, DID 이런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네. 정말 필수적이죠. 로빈후드가 아비트럼을 선택한 것처럼
이더리움 L2 솔루션은 거래를 아주 빠르고 싸게 처리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L2는 속도랑 비용 문제 해결. 그렇죠. 그리고 오라클, 예를 들어 뭐 체인링크나 레드스톤 같은 서비스들은요.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나 비상장 기업 가치 평가 같은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다리 역할을 해요. 특히 당신 자료에서도 언급되지만 비상장 자산처럼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에 신뢰성 있는 가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오라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아,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군요. 그럼 DID는요? 분산형 신원 기술은 쉽게 말해 신원 인증에 관련된 건데요. KYC, 그러니까 고객 확인 절차 같은 규제 요건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좀 더 보호하면서 충족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RWA 거래에는 필수적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런 RWA 토큰화가 확산되면 네, 그러면 이런 기반 인프라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L2의 기반인 이더리움 ETH, 또 아비트럼, ARB 같은 L2 자체 토큰,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 토큰, 그리고 여러 블록체인 간의 자산을 옮겨주는 크로스체인 솔루션들, 이런 프로젝트들이 RWA 시장 성장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와, 뭔가 큰 기회가 열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어려움이나 걸림돌은 뭘까요? 역시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죠. 아, 규제요? 네. 이유는 미카 법안으로 좀 명확성을 제공하긴 했지만 미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아직 어떤 토큰을 증권으로 볼 건지 이런 기준이 좀 불분명해요. 이게 글로벌 확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네, 미국 시장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특히 토큰화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초기에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내가 팔고 싶을 때 살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아, 유동성 문제. 그것도 중요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뭐 스마트 계약 자체의 버그나 아니면 오라클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조작될 가능성 같은 기술적인 위험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이건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 문제니까요. 네, 확실히 넘어야 할 산도 많군요.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로빈후드의 이 움직임이 단순히 서비스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 정말 전통금융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RWA 토큰화라는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도 보여주고 동시에 L2나 오라클 같은 기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로빈후드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자체적인 맞춤형 L2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규제 준수나 운영 통제를 위해서요. 당신 자료들 속에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예요. RWA 토큰화가 점점 더 커지면 모든 게 투명하고 개방되어야 한다는 블록체인의 어떤 근본적인 탈중앙성 원칙하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통제나 규제 준수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탈중앙성이냐 통제냐 그 사이의 균형점이군요. 네. 과연 기술과 시장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게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RWA 분야가 어떻게 진화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